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두 번째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째 출근하고 컴퓨터를 부팅하다가 자꾸 재부팅을 하라는 내용이 자꾸 나와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컴퓨터 수리기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봤는데 바이러스가 걸린 것도 있지만 제 주 업무를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너무 과열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팅 이후에도 마우스나 키보드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주에 지방 한 남학생의 상담 사례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분께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드렸고 영상은 올리지 못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 작성하여 리포트를 발송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예정이었던 학생 역시 리포트를 작성하려다가 메일에 희망학교나 학과가 전혀 기재되지 않아서 이 내용 추가적으로 요청드렸고 답변이 오는 대로 리포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중순까지 메일 오신 분들 업로드 날짜를 하나하나씩 지정해서 답문을 해드렸습니다만 제 컴퓨터 문제로 인해 앞에 두 분은 영상은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리포트를 작성해서 한 분은 보내드렸고 나머지 한 분은 회신 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리가 당초 이번 주말까지는 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연락이 와서 컴퓨터를 복구하고 2월 14일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던 학생의 사례를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학생은 인천 지역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과학 중점반으로 희망대학은 이화여대, 경희대, 숙명여대, 동국대, 인하대 라인에서 화학이나 신소재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당초 학부모님께서 국영수과 기준으로는 2.23, 국영수사관은 2.31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국영수관은 2.26이고 국영수사관은 2.21로 계산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것과 제가 계산한 내신 등급이 달라 제가 입력한 내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 당초 입력한 점수는 맞게 입력했어서 저는 제가 입력한 내신 등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과로는 2.34, 국영수사관은 2.21, 국수연관은 2.26으로 확인했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가장 높게는 이화여대,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 학교 라인이 교과로 해야 되냐, 종합으로 해야 되냐 판단해봐야 하는데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을 대학교별로 확인하게 되면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의 경우 무난한 학과 기준으로는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은 안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 학생의 경우처럼 공학 계열을 희망하고 취업에 유리한 화학, 신소재 공학 같은 학과들은 평균대보다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라면 수시 6장을 조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준점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은 여러 번 강조해드렸듯이 교과 전형으로 어느 학교가 안정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학생의 희망대학 중 숙명여대의 신소재물리 전공의 경우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숙명여대식 등급은 2.17에 2개년 70% 등급 컷이 2.18과 1.87이기 때문에 안정 지원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다른 학과들에서는 화학과가 2.03, 1.9, 1.68이 3개년 입결이라 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명여대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지는 2025 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30% 반영되는 학교라 내신만으로는 안정 지원을 알 수가 없어서 이따 뒤에서 종합 전형 이야기할 때 한번 다뤄보겠고요. 홍익대학교는 희망학교로는 적어주지는 않았지만 2.04, 1.8, 1.72가 3개년 입시 결과였어서 건동홍숙 라인을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잡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인하대까지는 희망학과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숭세단 라인이나 인하, 아주 대학교가 어떻게 진단이 나오는지 보게 되면 일단 인하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는 2.15, 2.1, 2.31이
3개년 입시 결과였고 2.1이 본 학생의 인하대학교 등급으로 나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당 학교의 내 등급이 입시 결과인 70% 등급 컷에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번 2026 학년도에 어떠한 점이 바뀌는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전형 방법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개년 전형 방법은 모두 내신 100%로 정량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 발표된 교과 전형 전형 방법은 역시 내신 100%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수능 최저가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2023 학년부터 2025 학년까지 2개 등급 합 5등급 이내였습니다. 다만 2025 학년부터는 자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사탐도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 학년도에서도 역시 사탐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 학년도까지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맞출 시 과탐만 인정했었지만 2025 학년도부터는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맞출 시 사탐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5 학년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학습량이 과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탐으로 했을 경우 내신 입시 결과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15, 2.1, 2.31인 신소재공학과 3개년 입시 결과에서 올해는 사탐 인정으로 인해 2.1 정도로 입시 결과가 올라가게 되면 학생의 경우 인하대식 내신 등급이 2.1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안정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되는 2025 학년도 입시 결과까지 꼭 확인하시고 어떤 점이 바뀌는지 등은 꼭 체크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모집 인원의 변화도 있느냐인 것입니다. 신소재공학과의 경우 2022 학년도부터 모집 인원은 12명, 13명, 18명, 19명 이렇게 점점 늘다가 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 발표된 신소재공학과 교과 전형의 인원은 11명으로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합리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11명과 비슷하게 선발했던 2022 학년도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이때 입시 결과가 50% 등급 컷이 2.11 그리고 70% 등급 컷이 2.15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24 학년도에서 18명으로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입결이 2.31까지 내려왔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입결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6 학년의 모집 인원인 11명과 비슷하게 선발했던 모집 인원 12명이었던 2022 학년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2.1이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이때의 수능 최저 기준에서 탐구는 과탐만 허용했었지만 이제는 사탐 역시 허용이 가능하기에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던 인하대학교 역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을 더 올려야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인하대학교를 지원하고 또 다른 안정지원 교과 전형으로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숭실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교과 전형으로의 안정지원은 최소 2개 정도는 설정하셔야 합니다. 최소가 2개고 최대 4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형을 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의 학생 내신 등급은 1.86입니다.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교과전형 내신 반영은 수학의 비중이 35%나 반영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의 3개년 입시 결과는 2.08, 2.08, 2.362 70% 등급 컷이고 모집 인원이 2022 학년도부터 2025 학년도까지 4개년 18명 정도로 같았고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도 신소재공학과 교과 전형으로 18명 선발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역시 18명 정도의 모집 인원 규모에서는 숭실대식 나의 내신 등급이 1.86이라면 충분히 안정 지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6 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뀐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숭실대 자연계열 수능 최저는 줄곧 2개 등급 합 5 이내였다가 2026 학년도부터는 2개 등급 합 6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내신 입결은 당연히 높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하대와 숭실대를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만들게 되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상향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희망학과에 관련된 서류가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본 학생이 과학 중전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목 이수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 모두 수강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으로는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비교과 활동 역시 한번 모두 검토해 봤는데요. 희망학과인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 관련으로 굉장히 잘 채워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2학년 진로 활동에서 사이언스 코어 기자단으로 활동하여 2차 전지 산업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기술 중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사를 탐색했다고 나옵니다. 기자단에서는 2차 전지 산업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면 추후 활동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기사를 탐색했다고 기술되었는데 한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심화된 것입니다. 또한 2학년 독서 과목에서 2차 전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리튬이온 2차 전지 기술 동향을 다룬 자료를 선택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얼마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녹여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용이 화학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학을 함께 수강한 것도 감안한다면 학생은 화학공학과로의 전공 적합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합니다. 신소재공학 관련 측면에서는 1학년 자율활동에서 합성수지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한 내용과 진로 활동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고 2학년 자율활동에서는 종이 생산에 대한 환경 파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귤껍질 셀룰로스를 활용한 친환경 종이 제작 및 물성 평가라는 주제로 탐구를 수행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생기부를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화학뿐 아니라 신소재 관련 활동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 흔적들이 보이고 단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관심이 있는 개념이 발견되어서 종합전형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게 될 학교를 찾게 되면 인하대, 숭실대가 교과 전형으로 어느 정도 안정 수준인 지금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 숙명여대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며 동국대 신소재와 공시스템 공학부 역시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홍익대를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데 홍익대가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인데 보통 학생처럼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높게는 중앙대, 경희대 정도까지 상향해서 지원하지만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학교들이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홍익대만이 유일하게 세계 합할 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꽤 까다로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건동홍숙 라인에서는 홍익대를 꼭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 역시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원 희망하는 화학나노과학 전공으로 미래인재전형 서류형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며 경희대학교는 응용화학과뿐 아니라 신소재공학과 역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다만 응용화학, 신소재공학이 모두 수원 캠퍼스에 위치해 있어서 만약 학생이 건동홍숙 라인에서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관련 학과로 합격하고 경희대 수원 캠퍼스의 응용화학, 신소재공학 역시 합격했을 경우에 건동홍숙 라인의 서울권 대학교를 선택한다면 경희대학교를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경희대를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한 학교를 찾아보게 된다면 중앙대학교 화학공학과를 한번 염두해 보시고 중앙대학교는 종합전형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두 갈래 나뉘어지는데 해당 학생의 경우 탐구형에 좀 더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역량 면에서 학생은 조장, 반장 등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학부모님께서 메일에 적어주셨던 것처럼 학업 역량 면에서 다소 부족한 내신 성적이 있지만 생기부가 나름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로 역량 면에서는 융합형보다 더 채점 기준이 높은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좀 더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종합 전형으로 지원 시 전체적인 과목 밸런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미 이전의 많은 영상에서 주요 과목 이외에도 소홀히 한 과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사항이 종합전형 학업 역량면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융합형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탐구형을 지원할 때 소홀히 한 과목이 있어도 평가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은 조금 더 탐구형 인재에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숭실대, 인하대를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으로 설정하고, 건동 홍숙 라인에서는 홍익대를 하나, 그리고 나머지 건동숙 라인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수능 최저가 있는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수시 6장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점 초반대 여학생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두 분의 상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제가 컴퓨터 수리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두 분 중 한 분은 리포트를 아직 열람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희망학과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회신해 주신다면 작업 속도를 조금 높여서 이분들 중 한 분의 상담 영상을 다음 주에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내신 등급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 나와 비슷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타산지석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